굉장히 빠르고 타이트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오늘 저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계세요? 아니면 혹시 오늘 나는 이 강의 메라테크를 여기 처음 왔다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와, 대단하시네요. 이 성공의 8단계는 원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PD를 가기 위해서 듣는 건데, 여기 오신 분들은요 더 빠르게, 처음 오신 분들은 더 빠르게 오늘 강의를 듣고 PD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성공의 8단계, 저는 사실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냥 하루에 5명에게 김창선 대표님, 정지만 대표님이 하신 것처럼 전달만 하면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책을 열심히 다시 보기 시작을 했고요. 강의를 집중해서 듣기 시작하면서 성공의 8단계가 이 사업의 핵심이구나, 이 사업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것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성공의 8단계는요 이렇게 8가지로 되어 있어요. 성공을 하려면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PD에 갈 수 있을까? 이 성공의 8단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꿈과 목표. 두 번째는 결단. 세 번째는 명단 작성. 네 번째는 만남과 초청. 다섯 번째는요, 미팅 사업 설명. 여섯 번째는 후속 조치. 일곱 번째는 상담. 여덟 번째는 뭐예요? 복제. 이렇게 8가지의 단계만 내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정확하게 한다면요, 여러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 8가지를요 크게 나눠보면요 이렇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행동하는 단계, 그리고 점검하는 단계. 자, 준비하는 단계. 우리가요 농부의 심정으로 씨앗을 뿌리는 사업을 해요. 자, 씨앗을 뿌려요. 농사를 지어요. 씨앗을 뿌려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씨 뿌리기부터 해야 될까요? 밭을 갈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요, 내가 어떤 농사를 지을 건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몇 평짜리 농사를 지을 건가, 내가 사과나무를 심을 건가, 내가 포도나무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어떤 농사를 할지를 준비해야겠죠? 그게 바로 준비 단계입니다. 자, 그럼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뭐 해야 되죠? 행동하는 거죠. 행동 단계가 있어요. 행동은 뭐예요? 실제로 내가 생각한 것, 그거를 씨를 뿌리는 거죠. 씨 뿌리는 단계가 바로 행동하는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점검하는 단계가 있어요. 점검하는 단계는 뭘까요? 자, 씨를 뿌렸어요. 근데 어떤 건 잘 자라고요, 어떤 건 잘 안 자라요. 왜 그럴까? 점검을 해보는 거죠. 지금 밭이 괜찮은가? 지금 이 씨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점검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8단계는 준비 단계, 행동 단계, 점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요 준비를 안 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다가 이 사업 안 되나 봐, 이 사업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준비만 하시다가 사라졌어. 어느 날 보니까 준비만 하다가 없어졌어.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 단계, 행동 단계, 점검 단계를요 스스로 알고 내 스스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단계를 잘하고 있는지, 어떤 단계에서 조금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여러분들의 사업 성장이 빠를 거고요, 이걸 파트너들에게 복제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자,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여러분, 꿈이랑 목표의 차이 아시나요? 꿈은 뭐예요? 나 건물주가 되고 싶다. 나 6층짜리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런 게 꿈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꿈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3초 만에 나오는 꿈 있으신가요? 어떤 꿈이 있으세요? 꿈이 있는 것과요 목표랑은 조금 달라요. 목표는
꿈 플러스 시간이에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언제까지 그 꿈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자, 꿈은요, 성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이 메나텍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은요, 다 꿈이 있어요. 꿈이 없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강력한 이유는요, 강력한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자, 메나텍 사업을 우리가 도구로, 꿈의 도구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걸 통해서 나는 정말 내 인생을 바꿔보겠어. 내가 이걸 통해서 글로벌 사업가가 되겠어. 내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하겠어. 라고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나 그냥 먹는 거 한 10만 원만 더 세이브 받으면서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꿈이 다 다르죠. 근데 나 인생 완전히 바꾸겠어 하는 사람과 나 여기서 그냥 조금 돈 받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과 이유가 다르죠?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강력한 이유가 강력한 행동을 낳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정확하게 강력한 꿈을 설정할수록요, 내가 그 꿈에 빨리 달성을 할 수가 있죠. 자, how를 논하기 전에 why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메나테크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수백 가지의 방법을 사실은 이야기해줘도요, 꿈이 없으면 제로예요. 내가 100가지 곱하기 0이에요. 그럼 뭐죠? 0입니다. 그래서 내 꿈을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Y가 분명하면요, 이 사업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걸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정확하고 정확한 시간이 있다면 계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집중을 하지 못하고요, 우선순위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비즈니스의 성장이 계속해서 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Y가 분명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꿈과 목표를 적고 시각화를 해야 돼요. 저는 사실은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는요, 꿈이 없었어요. 그냥 좋은 중학교 가면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가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회사 취직해야지. 이게 제 플랜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미국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식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한국 귀국할 때 공항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소야, 너는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으니까 이 공항에 너의 레스토랑을 다 세우렴. 전 세계 공항에 너의 레스토랑을 다 세우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진짜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정신이 괜찮은 게 맞을까? 이게 현실 감각이 있는 분이 맞을까?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 엄마는 늘 꿈이 크셨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꿈 이야기하는 거를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근데 메나테크에 왔더니 메나테크에서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는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직장 갖고 싶어? 어디 들어갈 거야? 이런 질문들 했었거든요. 어디 회사 들어갈 거야? 무슨 직업을 가질 거야?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메나테크를 만나니까 너 어떻게 살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싶어? 제가 거기서요 깨졌어요. 이게 뭐지? 한 번도 나한테 꿈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왜냐면 고등학교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업 듣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이게 사실은 학생들의 루틴이잖아요. 근데 대학을 갔더니 그게 없어요. 스케줄을 막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요, 점심 이후로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화, 수, 목만 잡아요. 월급은 안 잡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맘대로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대학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메나테크를 선택해야겠다라는 도구로 삼은 거죠. 그래서 꿈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을 적고 드림보드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시각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을 설정을 했어도 내 꿈을 현실에 치여서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꿈을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100일 동안 100번씩 목표를 적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 적으시겠어요? 적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아직 시도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김승호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이야기예요. 100일 동안 100번 꿈을 쓰면 이뤄진다. 김승호 회장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자, 100일 동안 100번 썼는데 안 이뤄졌어. 그럼 김승호 회장님을 찾아가시면 돼요. 네. 그분이 해답을 주실 겁니다. 근데 100일 동안 100번 간절한 꿈을 쓰면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꿈이 분명하지 않은 파트너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헤맸어요. 왜냐면 제가 제 꿈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분명히 나왔는데 시스템이 안 나와. 강의를 들으러 안 와. 왜 안 오지? 왜 안 올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1단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의 꿈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꿈이 분명한 게 아니에요. 저 사업 해볼게요. 저 메나텍 사업 해볼게요. 했는데 꿈이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내 파트너가 생겼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그분이 정말 간절한 꿈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간절한 꿈이 있는 분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행동하면 알 수 있어요. 정말 너무 간절해. 막 꿈 얘기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어. 근데 안 나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저 많이 속았어요. 같이 눈물 흘렸어요. 근데 안 나와. 그런 분들 많아요. 눈물 흘리고 이런 거 좋지만 중요한 건요,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 꿈이 간절한지 간절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고요. 간절한 사람들을 후원하면 되는 비즈니스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내가 이 사업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잘하는 건 뭘까요? 이 사업에서 잘하는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정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사업에서 잘하는 것입니다. 자, 메나테크를 성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고민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분이 있어요. 메나테크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그 굴에 빠져. 그 시간에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꿈을 설정을 해놓고도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본인의 꿈, 본인의 사명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현실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지금 내 현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꿈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공하신 분들을 봤더니 정지만 대표님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시작할 때 다른 사업으로 쫄딱 망하셔가지고 빚이 많아서 어디로 가셨죠? 영주로 가셔서 거기서 처음 사업 시작했거든요. 6개월 만에 월 1,000만 원의 소득을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내 현실을 보고 비관해요. 내가 지금 이런데 할 수 있을까? 나 못해. 근데 어떤 분들, 성공한 분들을 봤더니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자기 사명과 꿈을 놓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꿈이 흔들리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공동체, 팀이 아닌 개인을 보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요, 공동체 팀워크 비즈니스예요. 나는 조금 부족해도 나와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동체와 팀을 보면 힘을 안 잃어요. 근데 자꾸 나를 봐, 개인을 봐. 그러면 내 꿈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꿈이 흔들리는 이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변에 꿈이 없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요. 그러면 꿈을 잃게 되고 흔들리게 될 수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꿈이 큰 사람과 어울리셔야 돼요. 그래야 꿈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 꿈이 큰 분들, 꿈이 많은 분들 어디 있을까요? 메나테크 본사 오시면 여기 계신 대표님들 다 본사에 계시거든요. 많아요. 근데 내가 집에 앉아가지고 꿈이 없는 사람들과 자꾸 대화를 해.
내 꿈을 막 깨. 그게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흔들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 꿈이 있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가 되는 7단계라는 책이 있어요. 에릭 워레라고 미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흉내만 내는 사람, 아마추어, 프로. 이 사업에서도 보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흉내만 내는 사람은요, 그냥 몇 번 오고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 분들이 이제 흉내만 내는 사람이고요. 자, 아마추어는요, 사업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본인이 열심히 스킬을 이제 익히고 기술을 익히고 이렇지 않고 누군가 죄송합니다. 네네, 잘 들리시나요? 네, 누군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뭔가 공짜 심리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프로는 정말로 이 사업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기술을 익히는 사람들을 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하려면 이 성공의 8단계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프로가 되면 돼요. 자, 목표가 없다면요, 우리가 항해가 아니라 표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적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시 꿈 다 적으신 분들 맞으시나요? 네. 지금 MET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드림보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자, 꿈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며 지치고 힘들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메나테크 처음 만났을 때 드림보드를 만들었어요. 만들려고 해서. 근데 꿈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슨 직장 가고 싶은지는 내가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꿈을 적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옆 분들 거 슬쩍 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차, 뭐 좋은 집,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좋은 차 타면 좋지, 좋은 집 살면 좋지. 그래서 막 그런 걸 갖다 붙였어요. 근데 그게 제 간절한 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 날 꿈은 아니야. 뭐 그런 차 타도 좋고 안 타도 좋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비즈니스의 속도가 좀 늦는 것 같다. 제가 PD가 되는데 4년이 걸렸어요. 4년 만에 PD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차 때 뭔가 나 스스로를 점검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드림보드를 다시 만들었어요. 자, 이게 제가 그 당시에 만들었던 드림보드예요. 여기 보면 제 이름을 넣고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딱 붙였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이제 오려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일단 제가 너무 원했던 게요, 내가 30살 되기 전에는 진짜 PD 가야겠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나 진짜 30살 되기 전에는 정말 PD 되고 싶다. 근데 최연소 PD 되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여기 PD 이렇게 맨 위에 붙여놨어요. 네. 제 소리가 들리네요. 그리고 셀레브레이트지, 네, 메나테크 화보지에 올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올렸어요. 사진을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랑 이렇게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유럽 여행을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이렇게 유럽 여행 가는 그런 사진들, 그리고 하와이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놨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정말 이뤄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루게 되더라고요. 자, PD가 돼서 제가 여기 붙였을 때 이렇게 빨간 색깔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시는 분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찾아가지고 막 붙였어요. 근데 이렇게 빨간색을 생각을 했더니 빨간색 드레스를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PD 무대에 섰고요. 그리고 정말 화보지에 이렇게 나오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엠브로토스 라이프가 런칭될 때 3,000명 정도 계신 분들 앞에서 연사를 하는 일이 생겼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네. 그리고 제가 친구랑 유럽 여행은 아니지만 메나테크에서 보내주는 GIP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하와이를 갔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이렇게 오픈카를 타고 하와이 제 돈 내고 안 갔고요. 메나테크에서 보내줘서 보내준 여행으로 하와이를 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는 현재 저희 엄마 그리고 두 이모와 함께 메나텍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여행을 다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림보드 처음에 이런 거 왜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꿈꾸고 성공하기 위해서 꼭 혹시 아직 안 만드신 분들이 있다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꿈이 크시면요, 문제가 그렇게 문제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꿈이 작으면 작은 문제도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작으면 이 문제가 봉착되면 거기에 빠져요. 그래서 다시 나오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큰 꿈을 가지시는 게 이거 이뤄야 되는데, 내가 글로벌 사업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도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꿈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결단이라는 단계예요. 자, 내가 무슨 결단을 해야 될까? 시간을 낼 결단, 배우기를 할 결단, 그 다음에 행동할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수영을 배우고 싶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수영장 가서 시간을 내서 배워야겠죠. 제가 이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자꾸 후원하고 미팅한다고 책을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독서 모임을 신청했어요. 가서 내가 딴짓을 안 하고 책 읽을 거니까. 그래서 모임에 신청해서 독서 모임을 갔습니다. 마이크가 자꾸 바뀌네요. 감사해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뒤에 분들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기를 결단해야 돼요. 자, 글리코 향수가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글쎄, 아는데 설명은 안 되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기를 결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행동할 결단, 내가 씨 뿌리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인드는요, 주도적인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시면 돼요. 주도적인 사람은 뭐냐면요,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선택한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시면 됩니다. 자, 꼭 해내고 말겠다, 되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꼭 해내고 말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기버를 결단을 하면 돼요. 메나테크 사업 뭘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매일매일 고기버를 하면 돼요. 자, 고기버가 뭐냐면요, 첫 번째, 전 제품 애용하기, 내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 영상, 음성 파일 듣기. 이게 간접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 책, 영상, 음성 파일 듣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이 엄마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이 돌보다 보면 사실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책 읽는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뭔 할 수 있어요? 음성 파일 듣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미팅 참석하기. 시스템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여기 놀러 오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 위해 참석하고요. 그리고 사업 설명하기. 우리가 수영을 집에서 배울 수는 없잖아요. 사업장에 나와서 사업 설명하면서 행동을 해야지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 관리하기, 농부의 심정으로. 이 고기버 5가지를 매일매일 하는 것을 결단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변화될 것을 결단하고요, 꿈이 없이 지낸 허망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프로다운 사업가의 습관을 갖겠다고 결단하는 단계,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단계는 결단이에요. 자, 3단계는 뭘까요? 자, 3단계는 명단 작성이라는 단계입니다. 내가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내가 PD를 언제까지 가겠다. 내가 PD를 2023년도 언제까지 가겠다. 결단했어요. 자, 그리고 결단으로 고기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명단 작성을 해야겠죠. 자, 세상에는요, 대상이 없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대상이 있어요. 타겟하는 대상이 있죠.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명단 작성, 대상을 만들어야 돼요. 중요한 건 반드시 종이에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은요, 행동을 부르게 돼 있어요. 생각만 하면 명단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적다 보면 갑자기 떠오르는 명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단을 적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 명단 작성을 한 다음에 스폰서와 상담이 중요해요. 왜냐면요, 이 사람이 사업할 사람인가? 아닌가?
그냥 소비자로 전달해야 될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요 구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부자인데 이 사업 하겠어? 저 사람은 건물주인데 이 사업 하겠어? 저분은 의사인데 이 사업 하겠어? 하는데 한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한계를 두지 않고 명단을 다 적고요. 이분들을 그럼 어떻게 컨택하면 좋을지 스폰서들이랑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판단하지 말고 적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분이 아니라 그분으로 알게 될 또 많은 명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야 됩니다. 자, 사업 초기에는요 살아있는 명단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초기, 그러니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집중해서 후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십을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관계십은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건데요. 자, 이게 1그룹, 뭐 2그룹, 3그룹으로 나눠놨는데, 자, 1그룹은요 나와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이분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친구는 당뇨여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해.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1그룹이에요. 자, 2그룹은 뭘까요? 나와 관계는 있지만 내가 이분들의 니즈는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2그룹이에요. 자, 3그룹은 이름은 알지만 잘 몰라요. 연락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런 분들은 3그룹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 자, 3그룹은요 2그룹이 될 수 있도록 더 관계를 맺고, 2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1그룹이 될 수 있도록 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성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3그룹,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는데 연락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친구가 갑자기 청첩장을 보내와요. 여러분들 기분 어때요? 좋아요? 어머,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을 주다니. 보통 안 그러죠. 뭐야?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보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똑같아요.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한 번도 연락 없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너 혹시 메나테크 들어봤니? 그 친구랑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너 메나테크 들어봤니가 아니라 우리 연락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 너 어떻게 지내니?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2그룹으로 옮겨오고, 또 2그룹에서 더 친밀하게 해서 1그룹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1그룹에 있는 분들, 니즈를 아는 분들한테 정보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는 관계식 비즈니스예요. 자, 명단 지도를 그려야 돼요. 자, 명단 지도. 그러니까 명단을 썼어요. 그런 다음에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쓰고 지도를 그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도를 그리잖아요. 그럼 그분으로부터 파생되는 인맥이 보여요. 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이분 교회 다니지?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겠다. 이분 와인 모임 다니지? 이분 와인 모임에서 많은 분들을 알겠다.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서 그분이 또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명단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명단도 속의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이미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명단 작성을 하면요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요 구축을 해야 돼요. 저는 20대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막 사냥꾼같이 전달을 했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런 글리코 영양소 이 대단한 걸 아직 모른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에 막 열심히 전달을 했어요. 근데 20대 제 친구들은요 건강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인세 소득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 있는 건 뭘까요? 직장 어디 들어가지? 어느 직장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연봉 받아야 되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 명단이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잘 몰라가지고요 막 콜드 컨택을 했어요. 콜드 컨택하고 하루에 5명만 정보 전달하면 난 1년 만에 억대 연봉이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에 콜드 컨택을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국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글리코 영양소 아시나요? 네. 거의 뭐 도를 아시나요? 도를 아시나요? 뭐 이런 것처럼 글리코 영양소를 아시나요? 네. 근데 그 약사님이 되게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누구세요? 이래가지고 날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지? 뭐, 네. 그냥 무작정 가서 그냥 부딪혔어요. 네. 글리코 영양소 아시나요? 모른대요. 근데 설명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설명할 생각은 못 했는데 막 거기서 막
막 설명을 했죠. 대도 않는 설명을 행동하면서 배웠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새로운 관계를 구축을 해야 돼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요, 모임을 갔어요. 아, 모임을 가서 친구를 사귀면 되겠다. 그래서 독서 모임을 갔어요.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요, 확실히 책 읽는 분들은요, 사고가 깨어 있어요. 되게 오픈되어 있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아세요? 안 돼요. 이런 사람들 너무 좋죠. 이야기하기 너무 좋죠. 자, 골프 모임도 있어요. 저는 아직 골프를 못 쳐요. 근데 골프 치시는 분들 뭐 골프 모임도 있겠죠. 자, 제가 스쿼시 모임, 제가 대학 때 스쿼시를 쳤거든요. 스쿼시 수업을 배웠어요. 그래서 스쿼시 모임을 갔어요. 아, 이 모임에서도 건강에 사람들이 관심 많겠다. 스쿼시 칠 정도로 열정적이니까 스쿼시 모임에 갔는데, 모임 끝나고 술 마시러 오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쿼시는 관심이 없어. 스쿼시 끝나고 술 모임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다 술 먹는 분위기여서, 아, 이 모임은 아니다. 이 모임에서는 내가 좋은 명단을 찾을 수 없겠다. 그래서 그런 모임들은 제하고요, 좋은 모임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파트너를, 좋은 씨앗을 찾는 거죠. 내가 뿌리고 싶은 씨앗. 그런 게 바로 새로운 관계 구축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만남과 초청이에요. 자, 우리가 명단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서 초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만날 때 이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FORM 방식이 되게 중요해요. 자, F는 뭐냐면요, 가족이에요. 가족. 혹시 너희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잘 지내는지. 자, O는요, 직업에 대한 질문이에요. 요즘 하는 일은 어때? 괜찮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R은 뭐예요? 취미예요. 취미. 넌 요즘 골프 쳐? 지금도 골프 치니? 뭐 이런 등등 다양한 취미들을 이야기하면서 물어볼 수 있고요. M은 머니, 경제예요. 요즘 하는 사업은 잘 돼? 코로나 때문에 힘들진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분이 니즈가 뭘까?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게 건강일까? 경제적인 걸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농부의 마음으로 관계 형성을 하면서 만남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 전화로 사업 설명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전화로 사업 설명을 해서 간혹 컨택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99%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전화로는 정보 전달을 하면 안 되고요. 전화는 안부와 약속을 잡는 도구예요. 어떻게 지내? 그래, 우리 한번 보자. 언제 볼까? 이때 보자. 이런 것들을 전화로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단 만나야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변한 이야기, 내가 좋아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나의 외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복장 변화, 클린 경험을 통한 변화. 그래서 우리가 클린하면 비즈니스가 빨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요,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이뻐졌어? 못 알아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도 되게 신경을 써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때 맨하탄 만나서 클린을 했잖아요. 클린을 했더니 친한 언니 2명이 바로 물어봤어요. 그것도 참 날씬한 언니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날씬한 언니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너 뭐 했어? 너 성형했어? 그래서 언니 나 클린했어. 이때 그게 뭐야?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제 경험을 얘기를 했더니 그 언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소야, 너랑 똑같은 거 가져와. 딴 얘기는 안 해. 똑같은 거 가져와. 그래서 2명의 언니가 바로 클린을 따라했어요. 그래서 변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만났는데 한꺼번에 모든 정보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만나서 2시간 설명을 해. 글리코향소가 어떻고요? 회사가 어떻고요? 막 다 설명을 해요. 그럼 그분이 초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관심이 없어요. 호기심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한꺼번에 모든 정보를 줘서는 안 되고 정보가 아닌 나의 스토리를 전달을 해야 되고 궁금증을 남겨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변화됐어. 나 그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어. 너무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고 도대체 뭔데? 와서 들어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사업을 이제 초청을 할 때 메나테크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사업에서 중요한 건요, 메나테크를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토리를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년 뒤 우리가 괜찮을까? 5년 뒤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10년 뒤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는 분들 봤더니요, 이미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광고회사를 운영을 하셨는데요, 이 광고회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기준 아시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자의 기준 아세요?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그랬더니 3일 안에 10억 현금을 마련하면 부자래요. 여기 부자들 많이 계시죠? 3일 안에 10억 현금화하면 부자래요. 근데 그분이 광고회사를 운영하시는데 3일 안에 10억 현금화를 자기는 할 수 있었대요. 30대 때부터. 그 정도로 광고회사 일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 너무 잘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는 괜찮은데 거래처가 끊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래처 회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래처가 무너졌어요. 두 번째는 받아야 되는,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100%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05%인가의 차이로 떨어졌대요. 그게 몇백 조였는데 완전히 한 해가 망가진 거예요. 세 번째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요. 이렇게 살다가는 위험하다. 뭔가 플랜 B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인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지금 당장 괜찮아도 10년 뒤, 20년 뒤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현실 점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들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 니즈에 맞춰서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대화의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대화의 기술 첫 번째는요, 경청하는 거. 그리고 대답이 아닌 질문을 하는 거. 자, 세 번째는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지 말 것. 네. 그리고 나는 이런 이유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의 이야기를 해야지 권유나 애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지 마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난 클린할 돈이 없대. 그거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 처음에는 믿었어요. 저분 진짜 재정이 없으신가 보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다 있으시더라고요. 네. 정말 필요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자기는 클린할 비용이 정말 없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정말 없으신가 보다 했는데 그분이 정말 건강이 안 좋으셔서 클린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딸, 아들, 남편 다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잘 해야 되는데요, 나는 대화의 스킬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대화를 많이 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서 난 대화의 스킬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은요,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추천하는 책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읽으시면요 굉장히 또 도움이 됩니다. 질문으로 시작하는 초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이에요. 질문으로 상대방을 초대하는 거.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감 가는 말투에는 비밀이 있다, 말그릇, 뭐 이런 책들은 대화에 대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절을 극복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자, 거절이 좀 두려워서 정보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메나텍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메나텍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는 맛집 사장님 계속 맛집 해야죠. 밥도 해야 되고 카페집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메나텍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절은 단지 상대방의 타이밍과 지금 내가 맞지 않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거절이 평생 거절이 아니다. 아마 사업을 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노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예스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노현미 대표님이 사업 시작할 때 컨택하고 싶었던, 정말 사랑하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정보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노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노가 평생 노가 아니다.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나의 외모나 경제력이 계속 변화되는 거를 보여주면 돼요. 자, 성공한 사람 중에 거절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10만 원짜리 수표가 땅에 떨어졌어요. 제가 발로 막 밟았어요. 근데 그 수표의 가치가 변할까요? 절대 안 변하죠. 금은 심지어 막 녹여요. 녹여가지고 막 변형을 해요. 근데 그 금의 가치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5단계는요. 사업 설명이에요. 자, 이제 사업 설명을 하는 단계가 왔는데요. 이때는 정말 복제의 시작이에요. 당당한 자세, 그리고 기술보다는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대1 미팅을 할 수도 있고요. 2대1 미팅으로 내가 사업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강의에 초대를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 3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돼요. 자, 1대1 미팅은요, 이 상대방이 나를 전적으로 신뢰를 해요. 전적으로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대1 미팅도 좋아요. 근데 2대1 미팅, 나를 전적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2대1 미팅 또는 강의에 초대하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징이 사업 설명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클로징은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잘 설명해서라기보다 이 사람이 뭔가 만났구나, 정말 확신의 눈빛을 보면서 아, 이게 대단한 사업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존중. 이거 해봐, 이거 와봐 라는 게 아니라 한번 와보지 않을래?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한번 먹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존중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는요, 존중하는 거래요. 그래서 노영미 대표님을 초대할 때 몇 번을 전달을 했는데 계속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영미야, 오늘도 강의 못 오니?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노영미 대표님이 그 문자를 보고 아, 진짜 도대체 뭐길래 언니가 오늘 못 오니? 이렇게 보냈을까?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으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내가 사업 설명을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가 숙련된 사업가가 돼야 되는데 지나치게 2대1 미팅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러고 스스로 사업 설명을 하지 않으면요, 사업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2대1 미팅 활용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실력이 쌓이면 내 파트너를 후원해서 사업 설명을 내가 하는 것이 사업 성장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사업이 성장한다. 처음에는 사업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다 보면 늘게 됩니다. 자, 호일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2대1 법칙이에요. 자, 호일러의 법칙은 뭐냐면요, 정보 전달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불려요. 제3자나 전문가가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제3자의 말은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인식이 돼요. 자, 그래서 A는 스폰서예요, B는 브릿지, 나예요, 그리고 C는 고객이에요. 내가 A와 C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미팅의 성공률의 80%는요 B, 나에게 달려 있어요. 20%는 A에게 달려 있다. B, 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장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장소가 엄청 시끄러워요. 그런 데서 미팅이 집중할 수 있는 미팅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후원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커피숍을 잡았어요. 실질적으로 커피숍을 잡아서 내가 스폰서와 C를 만나게 했어요. 그럴 때 커피숍에서 음료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업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 B가 구매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야 정말 좋은 분을 모셨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접하는 그런 느낌을 상대방에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스폰서에게 원하시면 더치페이로 이렇게 청구하시면 돼요. 스폰서들이 다 줍니다. 안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B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A는요, C를 미리 프로모션을 해야 돼요.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제가 오늘 사장님을 위해서 모셨어요. 정말 바쁜 분인데요, 제가 오늘 모셨어요. 그래야 그분이 어떤 자세로 들을까요?
되게 집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듣겠죠. 근데 내 친구야, 내가 아는 동생 딸,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저를 그렇게 소개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처음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들으려고 할까요? 내 친구 딸 데리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화하기 좋은 조용한 장소, 그리고 회원가입이나 클로징이요, 한 번의 미팅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약속을 그 자리에서 내가 잡는 거예요. 다음에 이때 그러면 한번 시간 되세요? 그때 우리 같이 보자, 이렇게 한 번 더 내가 다음 미팅을 잡는 거죠. 그래서 B의 역할, 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자, 6번째 단계는요, 후속 조치예요. 후속 조치가 안 되면 사업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후속 조치 안 되면 평생 노동 수입이에요. 그래서 후속 조치가 정말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사업의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업 설명을 하고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 사업 설명을 했어요. 대답은 오직 3가지예요. yes든지 no든지 maybe, 글쎄, 이런 거거든요. 자, yes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no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글쎄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것들이 후속 조치죠. 자, 사업 결정까지요, 내가 후속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업 결정함에 있어서 뭔가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게 사업 결정까지의 후속 조치고요. 그 다음에 사업 결정 후에 또 후속 조치가 있어요. 사업을 결정을 했는데 이 사람의 결단의 정도를 파악을 해서 내가 후원의 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업 결정 후의 후속 조치입니다. 그래서 회원가입까지는 정말 잘 돼요. 근데 진짜 일을 하는 내 파트너가 없어요. 그러면 나의 후속 조치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단계인가? 사업가입, 좀 회원가입까지는 했는데 왜 파트너가 없지? 아니면 파트너가 있는데 일을 안 해. 그럼 뭐가 문제가 있지? 그럼 1단계부터 다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후속 조치고요. 그래서 후속 조치가 안 되면 축적이 안 됩니다. 자, 7번째 단계는요, 상담이에요. 상담은 반드시 이 사업에서 필요해요. 상담이 왜 필요할까? 먼저 성공한 사람들은요, 올바른 방향성을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틀고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에서 알아서 가십시오, 이렇게 안 하시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비게이션 틀었는데 알아서 가십시오, 안 그러잖아요. 다 설명해 주잖아요, 친절하게. 스폰서가 그런 내비게이션의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스폰서와 상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팀워크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은요, 파트너가 요청을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이게 복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점점 나의 파트너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일일이 다 요청을 한다?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가 스폰서에게 상담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때는요, 월초, 수시로, 또 월말에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7번째 단계까지 왔어요. 자, 마지막 단계, 바로 복제입니다. 자, 성공자가 생각하는 행동, 그리고 따라하고 최상의 성공 비법이래요. 자, 성공을 하려면요, 내가 먼저 정말 내가 성공할 자세를 갖춘 파트너가 맞는지 스스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런 파트너가 되면 돼요. 그러면 나와 같은 파트너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나 같은 파트너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나의 자세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나와 같은 파트너가 복제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게 정상인데 나와 같은 파트너가 복제되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런 파트너가 돼야 되고요. 성공의 8단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 사실은 가르칠 수가 있죠. 그래서 충분히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복제에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보이고, 두 번째는 알려주고, 세 번째는 해보게 하고, 네 번째는 칭찬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내가 본보이고 안 알려줘, 내가 다 해줘, 이러면 파트너 사업이 성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고요. 해보게 하는 거예요. 직접 해보게. 알려줬는데 안 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보게 하고 그리고 칭찬하는 거. 이게 복제의 4단계입니다. 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요. 항상 생각할 것은 나는 무엇을 복제하고 무엇을 복제시킬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면요. 탄탄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생 인쇄 소득이기 때문에 바르게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복제하고 무엇을 복제시킬 것인지를 계속 생각하고요. 자, 내가 디렉터라는 직급을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제품 애용하고 가방 소비자 늘리고 그리고 어치버 달성하고 미팅 참석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돼요. 자, ED가 되려면 10명의 충성 고객을 만들고 그 중에 3명의 사업가를 발굴하고요. 미팅을 습관화하고 내가 이제 홈 미팅을 주관하는 거예요. 한 3명의 사업가랑 한번 미팅을 해보고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골드 ED 정도 직급은요. 내가 10명의 사업자를 발굴하고요. 3명의 주도적인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팀 미팅을 주관하고 그룹의 강사로 서는 거예요. 자, 프레지던셜 디렉터. 여러분들 고 PD, 지금 PD 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20명의 사업가를 발굴하고요. 3명의 리더를 만드는 리더를 세우면 돼요. 그리고 그룹 미팅을 주관하고 리더십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디렉터, ED, 골드 ED, 프레지던셜 디렉터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오늘 당장 나의 성공의 8단계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간절한 1단계가 있는지, 왜 간절하지 않은지, 어떻게 하면 간절해질 수 있는지. 근데 보통 꿈은요, 본인을 위해서보다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해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부모님으로서 내 자녀에게 아니면 내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을 지키고 행동하면요. 당신은 메나테크의 세계적인 리더가 되실 것입니다. 할 수 있다 글로벌 B&B 화이팅!